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7월 17일 수요일도 매일 행정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의 실력은 조금씩 느는 거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문제를 선택했을 때, 자, 과거에 내가 기출문제 풀었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문제 푸는 장소가 시험장이라면 굉장히 긴장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한 문제씩 푸는 게요,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갑자기 오늘 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요, 여러분들이 긴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이런 공부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가 보실까요? 자, 볼게요.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행정법이요. 24년 지방직 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행강제금 자체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겠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이행강제금이요. 자, 이건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자, 강제 집행 중에서 자, 강제 집행이라는 파트 안에서도 그것도 대체적,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 또는 부자기 의무를 이런 뭐가 의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한 거죠. 자, 이렇게 불이행을 했을 때는 비대체적 부자기 의무 같은 경우는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 이행을 하게, 그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스로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원을 부과하는 거죠. 금원. 그래서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 처분이에요. 그리고 처분이에요. 근데 처분은요, 개별법에 이걸 어떻게 싸운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자, 처분인데 개별법에 근거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법을 따로 두지 않으면 그러면 행정소송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법으로 진행하는 거 건축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해라 라고 갖고, 이걸 비송사건 절차로 해라, 절차를 준용해라, 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규정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금원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행정소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강제집행에 대한 것도 의무의 비대체적이고 부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말하는데, 최근에 확대 적용해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자기 의무가 주어졌는데, 이걸 불이행할 때도, 불이행 시에도, 이럴 때도 이제 확대 적용하는데, 다만 이거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은 대집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집행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금은 조금 확대 적용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게끔 만드는, 자, 어찌 보면 간접적 강제 수단입니다. 간접적 수단이고요. 또 이거요, 일반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일반법이 없고요. 개별법을 마련하는데, 이 개별법에 반드시 이런 거 집어넣으세요라는 지침은 있어요. 지침. 개별법의 방침. 이거 행정기본법은 각종 행정법 관련 개별 행정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침,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갈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방침, 지침 이렇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자, 이행강제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강제에 비해서 반복적 부과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개별법에 근거가 따로 있으니까 가능하죠. 자, 이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한번 하겠다라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물론 강제 집행 방법에 대집행도 있고 강제징수도 있고, 자, 또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이 안 될 때만 마지막에 직접 강제라는 방법을 두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강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푸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자, 건축법이에요. 요거 조심하세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 요게 안 됐죠. 강제집행에 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장래 이행을 강제하거나 또는 스스로 하게끔 부담하는,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 이렇게 강제 심리적 압박, 이런 것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장래, 요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 예에 따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납부 안 하면 당연히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또는 지방행정 또는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그러니까 국세징수는 국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징수한다. 맞아요. 자, 세 번째, 처분의 근거 법리에 의하면 비소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비소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농지법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글로 가야죠. 그건 개별법에 써 있는 대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불복 절차는 법의 규정대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 사건의 제1심 결정 후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제한권은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자, 일신 전속적 이런 말을 쓰죠. 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당사자 사망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 또는 징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아무것도 없다, 무효다, 부적법하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간단히 봤어요. 이행강제금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도 요즘에 최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내일도 또 오실 거죠. 매일매일 행정법 정리하겠습니다.